오늘도 동치미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설수진 마담님, 문주란 마담님, 그리고 김유라 마담님, 전인구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우리 문주란 마담님 7년 만에 오실 일이에요. 글쎄요, 7년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몇 년 됐을까 하고 정확한 기억을 못 했는데 7년. 7년 됐다서 깜짝 놀랐어요. 어찌 지내셨어요? 그냥 먹고 살았죠. 아 그냥 먹고 그렇지 뭐 특별하게 우리가 대단한 걸 먹고 살진 알지. 그냥 먹고 살았는데 오늘 또 주제가 이런데 그냥 먹고 산 것만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이야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설수진 마담님은 저희 동치미에 한참 나올 때랑 다르게 좀 직위가 바뀌셨다고. 그때는 조금 높았는데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밑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검사에서 뭐를? 근데 검사 때가 난 것 같아요. 진짜? 어차피 월급을 제대로 안 주느니 차라리 검사가 월급을 안 준다 이럴 때가 좋지. 지금 이제 변호사가 됐는데 아직 월급을 따박따박이 아니다. 요럴 아직 때는 아니라고요? 따박따박이 아니다. 근데 한 번 줄 때마다 이제는 뭉퉁이를 준다. 뭐 이런 거는 있어요. 네, 뭉퉁이는 아니 주는데 왜냐면 그 전에 진짜 한 번도 생활비 받아본 적 없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동치미에서 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래도 오는 게 있네요. 네, 뭉퉁이는 잠깐 와요. 근데 뭉퉁이는 나 뭉퉁이가 얼마일지 너무 궁금하다. 뭉퉁이가 뭐야? 뭉퉁이가 작은 뭉퉁이. 그러니까 이 뭉퉁이가 네. 어느 정도일지. 저는 그 뭉퉁이를 그냥 지금 얘기해서 이만했어. 자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시는 경제 크리에이터 김유라 마담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제 크리에이터 하면 요즘에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 엄청 많이 하겠어요. 네, 저는 평범한 아이 셋 키우는 주부인데요. 원래 은행에서 일을 했다가 저만의 재테크 방법으로 책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해서 여러 채 자산을 일구었습니다. 여러 채? 여러 채? 잠깐만. 여기서 지금 돈 없다는 얘기하는데 여러 채? 예. 제가 아까 네. 대기실에서 경제 전문가라고 하셔서 그러면은 그 아파트가 몇 채 있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글쎄요 세보질 않아서 글쎄요 세보질 않아서 거기까지. 해보질 않았어요? 해보질 않았대. 변동이 계속 있으니까. 변동이 있으니까 김병욱 씨 웁니다 지금 이 멘트에. 예. 제가 집이 없는 게 이유가 있었군요. 네. 네,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저 때문에. 두 분은 좀 친하시다면서요? 저를 이제 이쪽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죠. 네, 저는 이제 관심이 없을 때 이거 아니 그럼 예. 우리가 전화번호를 잘못 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 같이 썼거든요. 아니야.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여기예요 여기. 전화번호 좀 네. 주세요 이따가. 저 하라고 장비 다 대주시고. 진짜.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저 생각 없다가 했는데 정말 잘 됐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오늘 또 같이 방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보좌를 잘해야겠네요. 그럼요. 그럼 이구 씨는 그럼 몇 채 갖고 계신 거예요? 저도 셀 수는 있네요 저는. 왜 이래 다들? 저는 셀 수 있어요. 부럽다 네. 진짜. 왜 이래? 한 개도 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지금 우리 오늘 주제가 당신 빚 갚아야 하는데 안 아낄 거야 이건데 지금 집 세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있으면 이분들은 우리한테 도움을 줘서 그쵸 전문가 진짜. 우리가 여러 채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실 분들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근데 살면서 사실 뭐 마음의 빚 이런 거 말고 진짜 빚 없이 살아온 사람이 진짜 몇 명 있을까요? 저렇게 얄밉다. 나가세요. 지금 이분은 빚도 없고 센스도 없어요.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눈치 진짜 없어. 근데 진짜 빚 없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요즘인데 저는 이분께서 세상에 그런 거하고 멀 것 같은 분인데 우리 문주란 마담님이 이 이야기에서 첫 포문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박수를 청해 드릴게요. 요즘은 빚만 없어도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큰 빚을 지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한 번 제가 활동 중단하고 중소기업이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그 중소기업을 한 게 데뷔하시고 한참 있다가 그렇지, 한 장 있었죠. 얼마나 그동안 93년도에 제가 했으니까 1993년도에 지금 음식 쓰레기 있잖아요. 분쇄기 같은 거. 그런 걸 했었어요. 아니 그 지금 데뷔하시고 돈을 엄청 버셨으니까 그걸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뭐 아무래도 벌고 좀 아니 히트곡이 어마어마하신데. 그런 나이 15살 때 나오면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돈에 대해서 그렇게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 그냥 그 중소기 음식 쓰레기 손을 이렇게 누가 누가 하자고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키가 얇으니까 예. 그게
너무 빨리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빨랐어 시대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2년 만에 그게 뭐 그냥 부도 나다시피 해서 그 당시 때 제가 그 사업하면서 빚을 졌었어요. 근데 이제 부도 나니까 돈을 못 갚잖아요. 그 당시 때 굉장히 한 블랙리스트에 오를 정도로 갔는데 제가 그 한 2년 만에 한 2년 됐지 싶어요. 그래 그걸 싹 다 정리 싹 다 했죠. 그러니까 그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벌었던 돈들을 그냥 다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좀 고생 좀 했었어요. 제가 한 6개월을 사업 끝나고 사업하고 6개월을 원룸을 진짜 처음 원룸이라는 데를 6개월을 살아봤어요. 6개월을. 근데 너무 이렇게 담백하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큰 집에 사시다가 원룸에서 살고 그러면 공간이 작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작은 나 정도는- 자체가 그렇죠. 너무 다른 사람들이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상 되고 나니까 신세를 저는 지는 편이 아니거든요. 예, 예. 많이 좀 베푸는 쪽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 손 좀 내밀어 올까 이렇게 두려움 같은 거. 그래서 멀리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때 참 나쁜 생각도 했었어요. 막 뭐 살기도 싫다 싶게 이랬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니까 더 강하게 내가 다시 재기하고 일어나서 해야 내가 이게 성공하는 길이다, 복수하는 길이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자꾸만 자신을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6개월을 딱 견뎌냈어요. 지금은 그러면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어디도 눈 돌리지 않고 빚 없이. 절대 지금 이 상태가 훨씬 더 좋다. 네, 욕심부리던 그때보다. 지금은 마음이 편안하니까. 잘 오셨습니다. 아 근데 질문이 있어요. 질문. 오늘 손 많이 드는 경향이에요. 서로 많이 있는데 왜냐면 선생님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네. 제주도 가면 문주란 자생지가 저기 서귀포 좀 돌아 나오면 있거든요. 토끼 섬에. 예. 네. 그 예명이신가요? 본명이신가요? 예, 예명이에요. 그 문주란이라는 그 꽃 이름을 따신 네. 거예요? 근데 제가 딴 게 아니고 그때 어렸을 때니까 네. 그 이름 지어줬던 작사분이에요. 전우 씨라고 많은 히트곡을 가사 쓰신 분인데 제가 그때 제주도에 토끼섬에 문주란이가 사생지인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근데 우리 같이 어린 세대는 문주란이 난초라는 걸 모르고 가수 이름만 아는 거야. 그렇지. 네, 그리고 나중에 제주도를 갔는데 보니까 문주란 자생지가 있는 거야. 여기 살고 있어서. 이게 아유 이렇게 많이. 어디가 먼저인지 유명한 가수 이름을 난초에 붙인 건지 저 난초 이름을 갖다 옮겨온 건지 그래서 궁금했었어 늘. 미자 씨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노래 알아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그 시대부터 쭉 아는 그 노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92년도 그러니까. 그걸 제가 했거든요. 근데 워낙에 그냥 담백하게 말씀을 하셔서 고생한 이야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해주시긴 하셨는데 김병욱 씨는 저희 그 동심에 나와서 좀 힘든 얘기 좀 자주 해주셨잖아요. 그럼요. 저도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지금 편안해요. 왜냐면 지금은? 빚이 없으니까. 네. 없으시구나. 이런 게 행복이야. 제가 15년 전에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 12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네, 와. 16명이 다 했는데 저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술사야 돼, 그래서 밥 술사야 돼. 사고 뭐 거기서 뭐 피가 뭐 얼마 준다 막 이랬어요. 맞아. 그때 당시에 제가 전세 갖고 있던 게 2억 7천인가 전세 살던 거를 넣고 3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입주를 딱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왜요? 점점. 왜? 왜냐면 입주를 미입주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미입주는 뭐야 뭔데? 입주를 안 한 거예요. 사람들. 분양은 받아놓고 분양을 다 받아놓고 입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그 거죠. 사람들이 한 120대 됐어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분양가가 많았어. 비쌌거나 음. 인기가 떨어지면 떨어졌거나. 둘 중 하나예요. 아, 그래가지고 밥 다 샀는데. 불 꺼진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계속. 그러더니 한 1년 반인가 지났는데 건설회사에서 할인 분양을 했어요. 아. 미입주한 거를. 네. 그래도 돼. 120세대를. 그거는.
예,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피켓 들고 나가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피켓 들고 어머. 북 들고 본사에 가서 데모하는 거야. 미치겠다. 네, 토요일마다 어. 데모 참가 안 하면 돈 내야 돼. 아 네, 진짜요? 왜냐면 근데 집값이 어. 떨어지는데. 내 말이 누구만 갈 수는 입주자 없으니까. 거기서 그래가지고 데모도 하고 그 추운 데 가서 치고 땡가리 치고 참 별걸 다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자 돈을 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별로 그 일이 없을 때인데 매달 통장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이자로 나가고 그냥 000이 찍히더라고. 매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버티겠더라고. 그래, 저는. 맞아. 그때 제가 집을 내놨어요. 팔라고. 안 팔려. 30% 할인된 가격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니까 그래도 안 팔릴 거. 네, 내놨어요. 내놨는데 안 팔려. 3년 만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5년 6개월 살았는데 예. 그때 제가 많이 올랐겠다. 딱 계약을 매매 계약을 딱 하니까 오르지. 그때부터 올랐어요. 그때부터 올라. 오르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봐. 내 종잣돈 2억 7천은 없어졌어. 그치, 맞아. 없어지고 그렇지. 은행비 갚아야 되잖아요. 3억 갚고 아유. 9천만 원인가 얼마 다 되니까 되더라고. 그래갖고 9천만 원을 건져서 월세를 간 거예요. 아이고. 근데 7천 어디 갔어? 아 그때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사하기 전날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저녁 때 둘러보는데 야, 저 단지에 저 나무도 내가 심은 거. 저 가로등도 내가 만든 거. 내가 킨 거고. 저 피트니스 센터도 내 돈 들어간 건데. 나는 이제 이사를 가는구나. 아이고. 어? 아이고. 근데 막상 그걸 정리를 하고 대출 상환하니까 너무 편해. 너무 자유로워. 어, 맞아. 속은 편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빚이 없으면 살겠다. 네. 이거 어떻게 좀 잘 파신 건가요? 이때 30% 할인이라도 대출 갚고 요거 남은 거라도 월세 간 거 괜찮은 건가요? 사실은 30% 할인 가격에 누군가는 샀을 거 아니에요. 네. 산 사람은 잘 사죠. 그 사람은 너무 잘이네. 바닥이었어. 그 사람은 이득 받지. 그러면은 만약에 계속 좀 우리 갖고 김병호 있었으면. 선배님이 계속 갖고 있었으면 지금 많이 올랐을 거예요. 두 배 올랐어.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이제 한 3년 동안 계속 아파트 청약을 놓았어요.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어머. 그냥 안 된 게 다행인 거 아닌가? 아야 또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네. 형수 이름 한번 넣어봐. 그 얘기는 뭐라는 거야? 형 이름이 어떻다는 거예요? 형 이름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와이프 이름을 했거든. 이번엔 그러면 김병호 이름으로 굉장히 빚이라고는 없어 보이는데 그렇잖아. 왜 되게 막 빚이 뭐예요?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집 때문에 뭐 빚 이런 거는 없는데 거봐. 그러니까 제가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귀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심지어 누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기준아 불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불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막 불고기 해주고 엄마 갈비 먹고 싶어 그러면 다 해주고 그러니까 누나들이 항상 저한테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걸 통하니까. 저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나들이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귀하게 자랐는데 그렇게 귀하게 자랐으니 이제 저는 아버지 제가 20살이 되면 대학을 입학을 하면 이젠 제 돈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 거 귀한 사람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대학 입학금까지만 집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는 그냥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등록금 내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빨리 데뷔를 했었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막 돈을 좀 많이 돈 벌었거든요. 많이 벌었네. 모델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모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다 했는데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하고서 이제 드라마에 또 제대하는 날 캐스팅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잘 힘듦이라고는 없어요. 나는 지금? 그냥 뭐 힘듦이라고. 탄탄대로다. 예. 막 그렇게 왜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고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때 딱 처음으로 일이 뚝 끊겨버린 거예요. 드라마 됐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 끝나고 드라마 끝나고 이제 딱 끊겼는데 그때 갑자기 그렇게 끊기니까 수입이 그냥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손을 벌리긴 싫고 아버지. 그래서 새벽에 물차라고 해서
그 트럭 뒤에 이렇게 수조가 있는 그런 게 네네네네. 있어요. 무슨 수산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벼룩시장에 물차 쓰실 분 막 올려놓거든요. 그럼 제가 전화해서 제가 물차 쓸게요. 그러면 새벽 3시에 그걸 받아서 그 차를 몰고 연안부두를 가요. 연안부두를 가서 바닷물을 채워서 화로를 싣고 서울에 있는 횟집에 그 화로를 납품하는 알바를 또 해줍니다. 바닷물은 뭐 어떻게 지금 본인이 이렇게? 아니 거기서 이제 거기서 나 또 너무 아니, 굉장히 고생한 얘기라서. 제가 그 바다를 어떻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모터로 이렇게 해줘. 펌프로 해가지고 이제 바닷물을 채운 다음에 네. 화로를 싣고 서울에 있는 횟집에 이제 막 납품을 해요. 그럼 간혹 가다가 횟집 사장님들이 알아보는 분들이 계세요. 부끄럽잖아. 원기주 씨 막 이러면서 아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다음 역할 캐스팅 뭐 이런 연습하는 물차구나. 직업이 이런 거 하시는구나. 그럼 제가 예 맞아요 뭐 이러고 이제 저녁에는 또 그 술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리 운전. 아니 일일 드라마 주인공을 하다가 그렇게 했다고요? 네 했어요. 몇 살이에요 그때가? 그때가 99년도 때니까요. 한 23년 전. 네. 일찍 처리 들었네. 진짜 일찍 처리 전혀 몰랐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력이. 빚 때문에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예. 저는 빚이 없으면 되게 허전했었어요. 아니 최홍남 씨는 빚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했잖아요. 네, 저는 카드라는 게 나오기부터 빚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카드가 나오기 전에는 빚이 없었어요. 어렸으니까. 현찰을 써야 되니까. 카드가 나오고부터 막 쓰니까. 모르니까. 그리고 막 다른 애들은 카드가 뭔지 모르는데 나는 빨리 알아가지고 막 내니까 이거 뭐야 그럼 야 이 자식아 요즘 시대에 이거는 그냥 이것만 내면 아웃이야. 얘네들이 너무 이것만 내면 다 된대. 다 신경을 쓰고 얘네들은 없는데 나는 있으니까 젊은 애가 그러니까 그거 자랑하느라고 막 쓰는 거야 애들 앞에서. 그러니까 빚이 딱 생겼어. 근데 빚이 생기니까 병옥이 형처럼 스스로 고생해서 일해서 갚으신 분들은 그런 빚을 안 지려고 노력을 해.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 근데 나 젊잖아. 젊은데 막 하니까 이게 힘드니까 아니 나 몰라 막 그러면 식구들이 갚아주고. 아이고. 이게 갚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빚에 대한 아이고. 빌름이 없는 거야. 계속 쓰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어이. 빚을 지는데 나이가 드니까 빚을 이제 다 갚았는데 이제 빚이 없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허전해. 아니 가만히 있어봐. 예, 진짜 이거 뭘 또 가만히 있어 봐. 아니야 지금 이거 있잖아. 왜 빚이 없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 꽁돈이 생길 수 있는데 아 빚을 지면? 왜 그 꽁돈을 놀리지? 꽁돈 가지고 갚아야 될 돈이지. 아니 그러니까 꽁돈인데 가만 내가 1년 전에 7천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은 얼마 나올까? 알아보면 한 1억 3천이 나올 그만큼 또 5천이 오버가 된 거야. 높아졌어. 그럼 또 찾아 쓰는 거야 또. 이게 있잖아요. 진짜 은행을 내 금고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굳이 지금 뭐 진단이 나왔어요? 되게 좋은 말씀 사실 해주셨어요. 좋은 말씀이라고. 네. 요 사실 부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인드예요. 아, 왜 내가 쓰냐? 저기 있는 거 갖다 쓰지? 부자들은 은행 돈이 꽁돈이다. 이런 마인드가 되게 많은데 특이 케이스는 부자들은 그 돈을 자기가 갚지 않죠. 번 돈으로 갚나요? 네, 번 돈으로 갚으시는데 열심히 그게 문제다. 그게 문제다. 부자의 수익으로 갚는 거고 이분은 이제 일을 해서 갚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을 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정말 훌륭한 투자자가 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훌륭한 투자자가 될지 사기꾼이 큰 사기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절대 그 빚지는 거를 너무 싫어해서 저는 신용카드도 30 넘어서 잠깐 만들었다가 없앴고 체크로 바꿨고 큰 거 비싼 거 살 때도 저는 현금 뽑아가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문제예요. 네, 그다음에 단 한 번도 할부를 안 해봤어요. 아무리 비싼 걸 사도 너무 빚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주변 맞아요.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너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 부자가 안 된다. 아, 이게 굶지 않아요. 근데 요즘 시대 굶지 않아요로 끝날 아니, 거는 중요한 아닌 것 얘기예요. 같은데. 집을 사더라도 저는 전 금액 현금으로 살 생각인데 그 주변에서 왜 그러냐고 빚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만나시면서 마인드. 좋은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미리 또 현찰을 가지고 내 은행 빚 해가지고 예. 종감을 해보자. 제가 그걸 갚아주고 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에서 저빚 갚고. 전희국 씨 혹시 빚 때문에 고생했던 적이 있으실까요? 많죠. 저도. 이게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대출을 안 끼고 싶어서 안 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투자하다 보면은 당연히 투자하는데 벌겠지라 생각하잖아요. 그치. 예, 그래서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잔금 나오기 30분 전에 미안하다 대출이 안 나온다 이러는 거예요.
어떡해. 앞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 못 들었나. 요즘 막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시 해가지고 30분 안에 해결을 해서 이게 간신히 메운 적도 있었고 또 하나 또 뭐였었냐면 이제 아파트를 샀는데 저도 갑자기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었어. 원래는 시세 대비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분양가로만 나온다. 그래가지고 머리 하얘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저도 누구한테 돈 빌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엄마한테 빌리고 동생한테 빌리고 다 빌려가지고 간신히 막아놓은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도 있으니까 근데 다행이다. 가족들한테 돈 빌리는 게 제일 좀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뼈 빠지게 갚는다고 제가 고생했었고 최근에 또 지금 어떤 게 하나 있었냐면 요새 건물 그 건물을 이제 알아보러 갔더니 예를 들어서 부럽다. 월세가 1,200 들어온대요. 네. 그럼 대출 이자 얼마예요? 하니까 1,000만 원 정도 이자 내면 된대요. 네. 그럼 200만 원 다달이 들어오는 거니까 사세요라고 해가지고 했을 때 이제 안 샀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1년 지나서 다시 봤더니 올랐죠 가격. 월세는 1,200인데 이자는 1,700 갚으셨어요. 진짜? 500만 원 요즘에 다 그렇대. 건물가는 올랐지만 어쨌든 다 내가 올랐어. 내야 되는 캐시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건물주라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 많이 샀는데 이자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말만 건물주지 내 월급을 지금 은행에다 갖다 줘야 되는 말도 건물주도 되게 안 많이 있어요. 돼.